6억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하면 지금 낙찰가가 4억 5천이니까 5억 5천으로 매도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1억이고요. 1억에 대한 양도 차익, 그거 일반 과세로 비용들 다 제외하고 꽤 짭짤한 단기 매도 물건으로 보입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서울의 아파트에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실수요자들이 이길 만한 물건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즐거운 경매 운영하고 있고요.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의 저자 이현정입니다. 지난 경매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이번 주에는 6월 달에 낙찰된 사례를 먼저 한번 찾아봤거든요. 최근에 단기 매도에 대해서 진짜 많은 관심이 있으세요. 단기 매도라는 건 낙찰 받고 명도 끝난 이후에 바로 매도를 하는 걸 단기 매도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1년 이내에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70%가 나오고요. 지방세까지 해서 77%를 내게 돼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일반 과세를 낼 수 있어요. 일반 과세라면은 양도세에 수익이 나는 그 구간별 과세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24% 구간, 그 정도면은 세금을 한 24% 내고 나머지는 내가 갖는,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기로 부동산 경매를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낙찰된 건들 중에서 단기 매도로 하기에 적합한 낙찰 사례들을 몇 가지 갖고 왔습니다. 서울의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아파트. 근데 낙찰가가 얼마냐면 낙찰가가 4억 5천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세대수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물건이 거래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이제 단점이긴 한데, 단기 매도하는 물건들은 거래 사례가 많은 물건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얘가 마지막 이 세대수가 154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래 사례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거래가 6억이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8세제곱짜리 32평형 아파트가 4억 5천이면 매우 저렴한 거는 사실이겠죠. 6억까지는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충분히 단기 매도하고 수익이 나는 구간 안에는 들어왔다. 낙찰을 참 잘 받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물건들은 사실 이게 대단지 아파트였으면 낙찰가가 훨씬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래 사례가 얼마 없고 세대수도 얼마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입찰가를 선정하기가 매우 좀 까다로웠을 거고, 그리고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입찰을 할 때 투자자가 쓰는 금액과 실수요자가 쓰는 금액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실수요자들은 실제 거래 가격에서 1,000만 원, 2천만 원만 싸도 오케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투자자는 그거 갖고 안 되죠. 그리고 단기로 차익이 내려면 살 때 취득세도 내야 되고 명도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걸 다 계산을 하고 매도했을 때 매도 차익이 한 2천 정도는 나야 되니까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쓸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물건은 서울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이 들어가기에는 약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낙찰받기 괜찮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실제 마지막 거래가 6억이긴 하지만 6억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하면 지금 낙찰가가 4억 5천이니까 5억 5천으로 매도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1억이고요. 1억에 대한 양도 차익, 그거 일반 과세로 비용들 다 제외하고 하면 꽤 짭짤한 단기 매도 물건으로 보입니다. 해당 물건의 입지나 가격적인 면에서 좀 더 체크해 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한참 좋았을 때 6억이었고요. 그거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은 맞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거래는 6억이었지만 실제 6억까지는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5억 5천, 낮으면 5억 정도로 매도한다 하더라도 5천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 정도도 빨리 매도하느냐 늦게 매도하느냐의 차이, 그리고 이 물건이 98년식이에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유무의 차이에 따라서 매도 가격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단기 매도 그 가격 안에,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물건이라고 보입니다. 서울에도 가능하다는 거, 사실 단기 매도를 서울에서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서울의 아파트에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실수요자들이 이길 만한 물건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서울에 투자자들이 가장 많거든요. 어쩔 수 없이 단기 매도하려고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가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가능은 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요거는 동두천에 있는 아파트예요. 사실 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경기 남부권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경기 북부권은 좀 아무래도 수요가 많이 적기 때문에 많이 안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이유로 경쟁이 좀 덜 치열했고요. 낙찰가율도 다소 낮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경기 남부 쪽에는 물건들도 많고 경쟁도 치열하고 그래서 지금 낙찰가가 생각보다 높다. 근데 경기 북부인 동두천 제가 평소에 이제 추천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지금 동두천 지행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얘가 감정가 3억 1,900이었는데 1회 유찰에서 2억 2,300이었어요. 낙찰가가 2억 4천이었습니다. 이 물건이 지금 마지막 거래가가 2억 8,5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3천 정도 갭은 넘는 물건이죠.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에서 단기 차익을 하려면 시세보다 3, 4천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으시면 양도세를 내고 1,000에서 2천 정도의 양도 차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거래 사례가 많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특히 이렇게 좀 입지가 그리 좋지 않은 곳이라면 그런 지역에서도 거래 사례가 계속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살아있어요. 우리가 이제 거래가 살았다 죽었다 하는데 5월 달만 해도 뭐 3건, 4월 달에는 더 많은 매매 건수가 이루어져 있었고요. 이 건수를 봤을 때 단기 매도했을 때 1,000에서 한 2천 정도의 단기 매도는 충분히 가능한 물건입니다. 단기 매도가 안 될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단기 매도 시 어떤 것들을 체크하면 좋을까요? 단기 매도로 하시는 분들은 낙찰을 받고 일단 매도하기 전에 잔금을 하셔야 되는데 잔금을 하고 나서 바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 대출을 중도에 상환을 하게 돼요. 그럼 중도 상환 수수료가 높은데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단기 매도하시는 분들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거나 아주 낮은 물건들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어느 정도 가격이라면 충분히 매도가 가능한지를 여부를 판단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전세로 놓는다? 이거 참 매우 곤란한 일이고요. 전세로 놓을 거라면 또 그 갭을 염두에 두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되거든요. 전세가와 매가의 갭이 내가 낙찰 받은 금액과 전세가의 갭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은 수익을 얼마나 볼 것인가를 처음부터 결정을 하고 매도가 지금 이제 매도 가능가액이 2억 7,500부터 2억 8,500이다라고 하면은 그 안쪽에서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기를 가능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요. 시기를 빨리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대출 이자를 내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실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 매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매도하는 게 좀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 매도를 하시는 분이 매매 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는데요. 요 사업자 등록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개인으로 하면은 양도세로 다 하게 되고 매매 사업자로 하면은 사업소득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기장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칫하다가는 이제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처음부터 단기 매도한 물건들을 잘 보고하셔야 되고 단지의 거래가 살아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단기 매도를 하면 안 되는 물건이나 조심해야 할 사례들이 있을까요? 광주광역시에 있는 아파트고요. 감정가가 3억 9,600에서 유찰을 해서 낙찰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2억 5,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64%를 받았는데 그러면 매가랑 비교해보면 이 물건이 매매가가 최근에 5월 달에 3억 4천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낙찰가가 2억 5천이면 거의 9천 정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물건의 가장 큰 문제는 건물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면적이 117제곱이거든요. 개인이 아닌 사업자가 국민 평형 이상의 물건들을 거래를 하게 되면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10%를 매도할 때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비용이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 비용만큼 또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건물분에 대한 10%를 내는 물건들이 국민평형 이상 물건, 85제곱 이상 물건들을 그런 이유로 단기 매도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은요, 전세가 또 117제곱 전세가가 한 2억 2천 정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낙찰가가 2억 5천이잖아요. 3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매우 저렴하게 낙찰받은 건 사실이고, 이런 거는 전세로 세팅을 했다가 3천 정도 투자를 하게 되겠죠. 전세로 세팅을 했다가 2년 후에 매도하면 또 일반 과세가 됩니다. 무주택자는 집이 하나 낙찰받았을 때 이제 비과세가 되지만, 경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집이 몇 채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취득세는 제외하고라도 양도할 때 예전에는 굉장히 중과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2년 동안만 보유하고 매도를 하면은 일반 과세입니다. 이런 물건은 전세 세팅했다가 2년 후에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일 것 같아요. 단기 매도에는 비용이 많다. 여기서 이제 단기 매도의 장점 중에 하나가, 매매 사업자는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비용들이 소득에서 공제하고, 그리고서는 양도세가 과세 표준이 나오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너무 커지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다. 여기는 아산이고요. 아산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만 해도 아산의 낙찰가가 이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계속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다가 이 물건은 낙찰가가 아주 괜찮습니다. 76%로 낙찰이 됐는데요. 이 물건 이제 배방 자이 아파트, 지방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인기 있는 아파트고요. 감정가가 3억 3,600인데 1회 유찰에서 4명이 입찰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2억 5,600으로 낙찰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 사이즈가 123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가가 요거는 2층이기도 하고 좀 많이 낮은 금액이지만, 다른 물건들은 3억 6천 정도 거래가 됐거든요. 3억 6천 정도의 거래가 됐던 물건, 5월 달에만 해도 거래 사례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물건을 2억 5,600에 낙찰 받았으니까 저렴하게 낙찰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단기로 매도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단기 매도하시는 분들은 조금 작은 사이즈를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또 전세가가 그리 높지가 않아요. 전세가가 1억 6천 정도이고 월세 반전세 뭐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세로 세팅하기에도 조금 곤란한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만 들어가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면 이제 월세 반전세로 해서 월세로 세팅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되게 좋은데 단기 매도하기도 좀 그렇고 전세 세팅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투자자 입장으로는 좋은데 곤란한 이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건의 선택이 달라지고요. 거래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도 이 물건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단기 매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게 단기 매도를 하시려면은 사업자도 내셔야 되고, 그리고 기장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1년에 2건 정도는 사고 팔고 하셔야 되고, 그래서 몇 가지 제약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시기보다는 내가 사업한다 라는 마인드로, 사업가의 마인드로 비용과 세금 다 계산하고 수익이 남는지 잘 계산하셔서 좋은 물건으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